왜 이 동영상을 꼭 파생하고 거의 같다라고 볼 정도로 제가 지금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설계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한 변화를 거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파생을 하다 보면은 100명 중에 솔직히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다 파생으로 상당히 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원인을 한번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실패하신 분을 여러 가지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주식을 하다가 파생을 접하게 되는데요, 주식의 그래프나 지식을 그대로 파생에 응용해 버리는 것,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그래프와 국내 선물의 그래프, 뭐 옵션의 그래프, 해외 선물의 그래프 전부 다 같이 봐버리는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주식과 선물과 해외 선물 중에서도 뭐 S&P 5일은 완전히 종목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프를 보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종목 간의 특징은 공부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동일시 시켜버리면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파생을 매매해 보니까 가장 좋지 않은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답을 그래프로만 찾으려는 사람이 거의 99%인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뭐 20년, 30년을 그래프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래프로 이제 수익을 거두려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파생에서는 뭐 통계적으로 나왔지만 0.04%밖에 수익을 못 내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 파생이 지금 급등락을 하면서 0.04%의 수익도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이요. 거의 말 그대로 뭐 피박 덮어 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생에서 왜 이렇게 개인이 수익을 못 내는지 뭐 저도 공부하고 다른 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파생의 이제 목표는 대부분 다 이제 승률을 한 90% 정도면은 이제 목표를 두고 접근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파생을 매매해 보니까 뭐 90%냐 80%냐 뭐 수익이 오늘 대박이냐 쪽박이냐 뭐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서 접근해서는 파생에 답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트레이딩 스킬이 잘 어찌 보면 시장에 잘 먹혀지는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오늘 설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 어제까지 매매를 했던 걸 싹 백지화 시켜버리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까지 매매를 한 것과 한 맞춰보는 거죠. 대신에 이걸 듣고 있을 때만큼은 예전의 모든 스킬이나 지식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러면서 백지 상태에서 들어보고 자기가 매매한 습관하고 차후에 맞추어 보는 것.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해나가야 될지 뭐 기준을 어떻게 조금 수정을 해야 될지 그걸 맞추기를 바라면서 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장을 지배하자라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5일이나 여러 가지 매매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파생판에서 메이저가 이끄는 핸들링하는 곳에서 따라 매매를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중앙점으로 두어야 될 게 세력이 파생판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만은 제가 매매하는 것은 제 매매 스타일대로 마음대로 시장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이제 매매를 하루에 많게는 100번도 매매를 하지만 컨디션 좋은 날은 100번 매매해서 뭐 99번도 아니고 100번 다 수익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시장을 완전히 제가 가지고 노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쪽박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쪽박이 난다면은 다시 돌아오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싹 훑어봅니다. 훑어보면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제 매매를 한 7년 동안 뭐 매매한 내역부터 해서 장중에 매매하는 모습까지 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7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제 3자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더 잘 아시겠죠. 지금 예전보다 작년보다 매매 스킬이 좀 더 나아진 것 같다, 세련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예전보다는 더 못하다는 피를 받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나오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매일 때도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손실이 연속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제 그걸 끊어주는 스킬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7년 동안 이제 리딩을 하면서요. 정말 고수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봐왔는데, 일반적으로 잘 하신다는 분 정도의 고수분이 아니고요. 뭐 엄청난 뛰어난 스킬을 가지신 분,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으로 성률 한 96%를 1년 내도록 구사하시는 분, 1,000만 원으로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2천만 원까지 한 달 내도록 벌으신 분이 있습니다. 3년을 못 버텼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내공도 3년을 못 버티고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에 스카웃 되어 가신 분도 1년 6개월을 못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답은 제가 초창기에 파생의 기준을 연구하면서 가장 우선시한 손실방지 기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 원금만, 손실만 방지가 된다면 파생에서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방지가 가장 좋은데요. 그 손실 방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먼저 기법을 공부하고 나서 차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생이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원리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기본을 보겠습니다. 그게 5분봉 시간차 원리입니다. 자, 그래프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우십시오. 머리에서요. 파생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만 그래프가 나오고 매매법이 나옵니다. 자, 어떤 원리를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분봉 시간차가로 움직인다는데 그러면 5분봉 시간차 원리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5분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5분봉은 추세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최고 꼭지에서 매도해서 최고 저점에서 매수를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지나고 나면은 이런 그 결정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한 30틱이 내리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 하향이 왜 일어나는지, 왜 그래야만 추세 하락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5분봉 시간차는 5분봉은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5분봉 안에서도 1분봉을 쳐다보니까 미친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간 5분봉 안에서도 10틱이 막 올라옵니다. 자,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저점에서 1, 2분 사이에 10틱이 올라와 버렸다. 거기에 매도를 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자, 그래프로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원리 구조를 봅니다. 자, 5분봉은 추세 하락을 하는 상태에서도 1분봉을 보니까 위아래가 마구 휘어졌는다. 자, 어떻게 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빨간 막대기가 쳐진 곳은 전부 다 4분대입니다. 자, 5분봉은 1분대 올라가고 4분대 내려갑니다. 이러한 원리로 위아래 흔들면서 추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는 3틱, 내려올 때는 5틱, 또다시 3틱 올라가고 5틱 내려가고 3틱 올라가고 5틱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추세 하락을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올라오는 시점은 언제냐? 1분. 내려가는 것은 언제냐? 4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미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유로 기준입니다. 5일이 아니고 유로 기준입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5분봉의 하나의 크기에서 아무리 강하게 올라와 봤자 5분봉 하나는 10틱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보통 강한 상승 시에도 7틱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5분봉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올라가 봤자 5틱밖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약세장에서는 보통 3틱밖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을 가지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1분 때는 올라가고 4분 때는 내려가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시킵니다. 그 흐름폭이 얼마나 컸냐? 4분 때 내려오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내려옵니다. 1분 때 올라갈 때는 약세장일 때는 약하게 올라갑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4분 급등락이 일어나면서 미친 듯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급락이 일어날 때는 4분 때죠. 다른 분봉에서 하락을 해봤자 몇 틱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가는 게 5분봉 시간차의 특징이고 모든 파생 종목의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모든 종목이 이런 원리로 움직여집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중기 신호나 하락이나 상방의 신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가는 게 5분봉 시간차의 특징인데 반대로 1분 때 올라가지 않고 1분 때 내려온다는 거죠. 자, 파생이 기본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1분 때가 내려오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1분 때는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려오느냐?
세력이 일단은 가미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도저히 1분대 올라가고 4분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1분대가 내려간다면은 오늘은 세력이 크게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반대로 1분대 올라가고 4분대 내려가야 되는데 4분대가 올라온다. 4분대가 올라온다 라면은 오늘 다시 긴장을 해야 되겠죠. 급등을 하겠구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기본에서 벗어난 1분대 올라가고 4분대 내려가는데 반대로 1분대 내려가고 다음 반대로 또한 4분대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오늘 긴장을 딱 하셔가지고 세력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자, 세력이 크게 상승을 시키거나 하락을 시킬 때 바로 시키는 건 아니죠. 세력도 오늘 물량을 세팅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큰 상승을 시키려면 매집을 해서 상승을 시키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매수해서 올려치면은 반대 세력에 당해버리면은 쪽박 차잖아요. 자, 파생은 어떻습니까?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수익을 취하려면은 상대편이 손실을 봐야 됩니다. 자, 내가 상승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내가 오늘 상방으로 올려쳐서 크게 먹겠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전에는 하락을 시키겠죠. 하락 패턴을 만들어 놓고 저 하락에서 물량을 받아 놓고 급등을 시키겠죠. 내가 세력이라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파생은요. 파생은 시장과의 싸움보다는 세력이 상대편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편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힙소를 줘야 된다는 거죠. 힙소를 줌으로써 상대편을 속여버린다는 거죠. 자, 파생에서 힙소를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파생에서 더 이상 손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힙소를 잡아버리면 파생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파생에서 돈을 벌려고 모두가 뛰어드는 목표입니다. 모두가 파생을 하는 목적은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돈을 잃으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결과는 모두가 돈을 잃습니다. 세력 위에는 모두가 돈을 잃는데요. 자, 여기서 세력 또한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인들을 상대편 세력을 요리할지 그 움직여지는 사전적인 신호가 힙소죠. 자, 힙소를 향후에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시간 맥점으로 해결을 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힙소는 시간 맥점으로 해결한다. 결론은 나왔죠. 자, 그리고 파생에 움직이는 원리는 5분봉 시간차가 우리가 배우는 초등학교 한글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거의 한글 수준입니다. 파생에서 5분봉 시간차는 어떠한 공부를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도구입니다. 자, 5분봉 시간차를 모르면서 그래프를 뭐 스토캐닉이 어떻니 뭐 삼선전환도가 어떻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5분봉 시간차는 기본은 1분대 올라가고 4분대 내려간다. 자, 대신에 1분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온다면은 세력이 가미됐다. 4분대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분대가 올라간다. 세력이 가미됐다는 거죠. 자, 1분대 하락은 어떠한 의미일까? 기본적으로 1분대가 내려간다면은 오늘 급락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촉이 와야 되고요. 4분대가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면은 오늘 급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촉을 가져야 됩니다. 자, 4분대 올라가는 것은 급등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자, 1분대 하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락형과 매집형. 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덩치 큰 사람이 초등학생이 손가락 하나로 이마를 딱 짚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납니다. 즉 맥을 짚어버리기 때문에요. 힘을 줄 수 있는 맥점을 딱 짚어버리면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1분대가 그렇습니다. 자, 1분대에 세력이 하락을 시켜버리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맥을 짚어버린다는 거죠. 자, 기본은 1분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다면은 급락형과 매집형. 자, 급락형은 어떠냐? 1분 때도 내려가는데 4분 때는 더 내려간다. 자, 매집형은 어떠냐? 1분 때는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4분 때는 올라간다. 1분 때 내려놓고 4분 때 물량을 자꾸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1분 때 또 물량을 또 두드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4분 때 또 잡아놓고요. 이러한 시간이 장시간 흘러간 이후 어느 정도 수량이 채워진 상황, 그리고 시간 맥점에 맞춰서 급등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매집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간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자, 우리가 보는 호가입니다. 크루드 오일의 호가를 이제 예상을 잡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사에 한 개가 매수고 7, 8에 한 개가 매도로 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생이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6사에 내가 하나 매수를 수동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넣어놨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가 6사에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7, 8의 매도가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작은 돈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매매를 하지만은 기관 투자가나 메이저나 세력들은 수동으로 매매를 안 합니다. 자동으로. 합성으로 매매를 해버리는 거죠. 컴퓨터가 어떠한 기준을 주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뭐 20틱 손절, 30틱 손절 나름대로 정해놓습니다. 자, 세력들도 그렇죠. 기관들도 내가 받은 포지션이 15%의 손실이 나면은 자동적으로 컷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컴퓨터가 알아서 컷을 시켜버립니다. 자, 예전에 유럽에서 사고 났는 15조 사고 났는 것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제시켜버렸죠. 손절이 안 나가게 자동되는 걸 해제시켜버리면서 5조 손실이 열흘 만에 15조 손실로 막 전환되면서 엄청나게 좀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해제를 시키지 않으면은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손절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절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보고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가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으로 슈팅이 나오는 상황이 그러한 현상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동적으로 슈퍼컴퓨터가 움직이는데 무슨 원리로 움직일 거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아직은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지만은 인공지능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기준을 주면은 어떠한 기준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1분에 5분봉 시간차의 1분대 상승과 4분대 하락입니다. 자, 매수를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수가 자동적으로 1분 때는 들어온다는 거고요. 4분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국내 주식은 선물 따라 베이시스 따라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막 나오고 다 인정을 합니다. 삼성전자나 국민은행,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국인이 매수 매도를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 따라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누구나가 인정을 하는데요. 누구나가 알고 있고요. 해외 선물 또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프로그램 매도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오일은 오일 그래프로만, 골드는 골드 그래프로만 보시는데 아닙니다. 해외 선물 또한 움직이는 힘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S&P잖아요. S&P가 움직이는 그에 따라서 얘들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매도만 할 수도 없고 매수만 할 수도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5분봉 시간차 기준으로 1분 때 매수가 들어오고 4분 때 매도가 나가는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1분 때 매수가 들어오고 4분 때 매도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상방인 것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거죠. 수량을 조절하겠죠. 자, 여기서 1분 때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1분 때 하락을 한다. 예를 들어서 5개가 매수를 들어오는데 하락을 시키려면 10개를 매도를 해야 되죠. 자, 4분 때 5개가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적으로 나가서 4분 때는 하락을 하는데, 4분 때가 올라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5개가 나오는 걸 받고 최소 6개는 매수를 해야만 4분 때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4분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올리려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내가 수동적으로 더 프로그램 매도 물량보다는 더 많게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매집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파생의 특징은 뭐냐? 육사의 매수를 들어갔더라도 개인은 그렇지 않지만은 기관들은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로 육사에 매수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 나는 매수하기 싫다. NO 라고 하면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체결이 됩니다. 말 그대로 0.03초 안에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동으로 그걸 조절하기는 힘들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요. 자, 기관 투자가들은 반드시 매수할 거냐, 정말 매수할 거냐라고 한번 재차 물어봅니다. 그래서 파생 종목은 특히나 뭐 국내 선물 다 하죠. 200개, 300개가 매도가 들어와 있지만은 실제 거래는 10개, 20개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매수할 거냐고 재차 물어보는데 컴퓨터가 NO라고 해버리면 그 물량은 사라집니다. 또한 파생의 특징은 6,4의 매수를 1개 넣어놨는데요. 6,5에 10개가 매도가 나왔다. 면은 자동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취소를 해버립니다. 즉 상대방이 더 강하게 물량이 들어오면은 자동 취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 너무 강하구나. 매수를 못하겠다. 컴퓨터가 자동 취소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외 선물을 매매하다 보면은 어떨 때 200개, 300개가 막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200개, 300개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두세 틱은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 올라간다면 200개, 300개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으면서 바로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순간적으로 200개가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맞으니까 상대편 매도 물량이 매수가 강해져 버리니까 자동 취소를 돼버리는데 레이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재차 매도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원리로 움직여집니다. 파생은 상대방이 강하게 나와버리면 자동적으로 취소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한 원리로 움직여지는 게 5분봉 시간차라는 거죠.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간다. 기본적인 패턴을 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분 때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분 때 하락을 한다. 일단은 오늘 급락이 나오겠구나. 자, 4분 때는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분 때가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 급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파생이 슈팅을 할 때는요, 이유 없습니다. 반드시 4분 때 올려칩니다.
자, 팥생이 급락을 할 때는 1분 때 거의 못 올라갑니다. 바로 맞받아치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4분 때는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내려갑니다. 자, 급등을 할 때는 4분 때 올려침과 동시에 분봉이 바뀌는 0.1초 차이에 분봉이 바뀌자마자 슈팅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한 시간대가 슈팅이 잘 나오는 시간대가 시간 맥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분봉 시간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구조입니다. 자, 5분봉 시간차와 시간 맥점으로 이 시장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자, 저도 때로는 파생은 똑같죠. 저도 언제나 손실이 크게 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망망대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예측을 할 뿐 그게 맞다 안 맞다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 아침에 시작해서 나는 매수를 잡을까 매도를 잡을까를 봅니다. 자, 그러한 기준이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큰 혼란은 없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향후에 내가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5분봉 시간 차를 기준으로 해서 컴뷰는 시간 맥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시간 맥점의 특징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가 다르고 국내 선물이 다르고 S&P가 다르고 유로가 다르고 다 종목마다의 특징은 다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대응하는 방법을 나눴고요. 지금 제가 시간 맥점의 기본을 올려놓은 거고요. 시간상의 특징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일은 실제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몇 가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오일은 보면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세력이 움직이는 패턴은 오일은 정말 단순하게 한 4가지 패턴밖에 없습니다. 막 미친듯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패턴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패턴으로 밖에 움직여지지 않는데 이제 그러한 걸 공부를 해볼 거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오일은 어떠한 신호를 우선시해서 보느냐, S&P는 어떠한 신호를 우선시해서 보느냐, 그래프 보는 방법을 잠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외에 마디나 이제 트레이딩 방법 이런 걸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5분봉 시간차에 큰 전략 세우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5분봉 시간차를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힙소를 어떤 특징을 힙소가 어떤 건지 한번 보고요. 힙소는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계시면은 바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될 듯 합니다. 일단 10분간 쉬겠습니다.